여러분, 내일부터가 윤달입니다. 윤달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윤달에 하면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은 윤달이 되는 다음 달 한 달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윤달은 음력에서 생기는 여분의 달이에요. 이 윤달은 전통적으로 조상의 간섭이 없는 달로 여겨 가능한 조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피하는 달로 여겼고 또 조상의 간섭이 필요치 않은 것은 해야 하는 달로 여겼었습니다. 물론 현대는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꼭 지킬 것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 원래 윤달에는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전화가 말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거의가 음력을 사용했기에 윤달에 출생을 하면 생일을 찾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나중에 환갑이나 진갑도 정말 곤란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거의 대부분 양력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맞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결혼식을 윤달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윤달에 결혼하면 조상의 가후가 없고 또 윤달은 허전한 달이라고 하여 윤달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처럼 음력을 사용하는 시절에나 통용이 되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어는 달리했지만 실제로 양반가에서는 이를 갑괴 또 갑해라고 하여 혼인 10년, 혼인 20년, 혼인 60년을 주기로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회원년이나 상원년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서지에 결혼일을 기록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윤달에 결혼을 하면 이것이 지켜지기가 참 어려웠었겠죠. 하여 가능한 결혼은 윤달에는 피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양력을 사용하기에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묘를 이장하고 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를 이장하는 것은 조상님께 단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윤달에 이장을 하면 조상님과 인연이 끊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장을 하고 나면 3년간 이장을 한 날짜의 묘소를 찾아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풍습을 가진 고장이 있었는데 윤달에 이장을 하면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윤달에 이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지, 실제로 조상님과 여러분은 동기 가문의 원리, 즉 유전자의 교감, 가문으로 연결된 관계이기에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윤달에 이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윤달에 이사를 하면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속설을 가진 고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즉 우리의 풍수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이사가 전혀 불가능한 시대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 국적을 얻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그 시절의 이사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금처럼 백성들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행여 이사를 가면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여 이사와 관계되는 그 어떠한 말도 우리의 풍수와는, 우리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면 좋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역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죽음을 앞당긴다라는 속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오히려 장수한다라는 속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을 위해 수의를 마련하는 것은 예를 다하는 태도라고 여겨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겼고 또 맏며느리의 의무라고도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달이어야 한다, 윤달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사실 이것은 죽은 뒤에 슬퍼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예를 다하는 것이 바로 효다라는 유교 정신에 의한 것이기에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윤달에는 점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는 사실 1년 12달 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점에 기대고 사주에 기대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우리 동양학은 이런 운명론보다 개척론, 즉 후천론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문이에요. 하여 관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이고 풍수학, 성명학이라는 학문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름을 잘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풍수라는 직과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치가 않은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형상이나 얼굴을 잘 맞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상황 역시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점은 사실 단 1%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학문을 근 20여 년간을 강단에서 강연을 한 사람이에요. 네, 사주를 본다는 사람, 점 본다는 사람 치고 이론적인 근거, 또 학문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을 지금껏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가족과의 인연 정리는 윤달에 하면 좋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왜 윤달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조상이 윤달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에 이때 형제간에, 사촌간에 정리할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 보는 것, 절연을 하는 것이 무슨 계약관계도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이제 남으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하등에 쓸데없는 말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윤달에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하죠. 네, 이 말은 윤달에 관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윤달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조상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달, 즉 조상님의 가후가 없는 달이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이 여러분의 곁에 없는 달이 바로 윤달, 즉 내일부터 한 달간이라는 거예요. 하여 이때는 아주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아주 사소한 다툼도 큰 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 아주 작은 손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여 윤달에는 물건 사는 것 아니다, 돈 쓰는 것 아니다, 또 남과 다투는 것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 한 달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특히 이제부터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만큼은 운전도 더 조심해서 하시고, 또 여행지에서도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덟 번째로, 윤달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윤달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안 대청소입니다. 네, 이는 과거부터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풍수적인 근거가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네,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윤달이 오면 궁안을 청소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조상님이 집을 비우셨을 때 깨끗이 청소를 해서 다시 조상님을 맞는다는 의미를 가진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인 거예요. 하여 윤달에는 거지도 자기 집을 청소한다라는 옛말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달을 맞아 반드시 해야 할 것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